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공룡 강연을 하는데 왜 하늘을 나는 익룡이나 바다에 사는 수장용 이런 것들은 왜 안 보여주시나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공룡이 아니에요. 얘 공룡이 아니에요. 그럼 파충류긴 한데요. 공룡은 아닌 거예요. 도마뱀이 공룡이 아닌 것처럼. 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좋아하시는 공룡 다음에 어떤 누가 물어보면 익룡이라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공룡의 네. 정의가 뭐예요? 공룡의 정의요. 네. 보통 과학책 보면요, 공룡의 정의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공룡은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 통틀어서 보면요, 척추동물 중에 유일하게 골반에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육식공룡의 골반인데요. 머리는 저 위에 있고요. 꼬리가 저쪽에 나 있죠. 골반에 여기에 좀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에 허벅지뼈 위쪽이 90도로 꺾여서 쏙 들어가요. 이런 형태의 골반과 다리를 갖고 있는 건 공룡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예요. 직립보행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사람처럼 이렇게 상체를 들고 두 다리를 거는 걸 생각하는데 과학에서 그걸 이제 직립보행을 하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경우를 직립보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포유동물들은 대다수는 다 직립보행을 해요.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룡은 파충류 중에서도 특이하게도 직립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골반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는 거 이것만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박물관에 가든 전시되어 있는 골격을 보든 이게 공룡인지 아닌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공룡. 공룡이요. 공룡이에요. 자,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공룡이요. 공룡이죠. 구멍이 나 있어요. 자, 익룡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익룡 보면요, 구멍이 나 있긴 한데 허벅지뼈가 여기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대적인 거. 구멍이 안 나 있어요. 그래서 공룡이 아니에요. 예, 공룡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에 나왔던 네. 친구거든요. 익룡들이 날아다니니까는 물속에서 이렇게 악어같이 생긴 게 더 나와가지고 익룡 자꾸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 보더니 애들이 악어 공룡 자기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데 공룡은 아니고요. 도마뱀의 한 종류인데 모습이 저런 식으로 변한 거예요. 덩치도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커요. 공룡 시대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공룡 아니에요. 자, 공룡이요. 공룡이요? 골반을 볼게요. 보시면 여기 움푹 파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갑니다. 사람은 공룡처럼 똑같이 직립봉을 하지만은 구멍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공룡이라 안 부르는 거예요. 다음부터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에요. 공룡 아니에요? 이 동물의 골반뼈를 쏙 뺐습니다. 뺐는데 허벅지뼈가 여기 들어가요. 구멍이 나 있어요. 공룡. 네, 맞아요. 공룡이에요. 오. 어젯밤 친구와 맥주 먹었던 게 공룡이라니. 공룡 맛있네. 이 동물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주물럭이 맛있더라고요. 이 동물 골반에 구멍이 나 있어요. 공룡일까요, 아닐까요? 공룡이요. 공룡이요. 공룡이에요. 오. 다음 동물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공룡이 아니에요. 공룡이에요. 골반에 구멍 나 있죠. 얘네들이 거리에 뒷짐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들은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자면요. 포유류에 속해 있는 동물이 뭐가 있죠? 김상중 씨도 있고요. 새끼를 낳는. 그죠? 저도 있고, 고릴라, 고래, 말, 코끼리, 박쥐, 그죠?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우린 이들을 묶어서 포유동물이라 부릅니다. 포유를 정의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젖을 만들어냅니다, 몸속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선, 그러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몸속에 있는 동물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릎 만지면은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척추동물 중에 무릎뼈 갖고 있는 동물 포유류밖에 없어요. 무릎뼈를 갖고 있고 몸 안에서 젖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물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포유류라고 불러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조상으로부터 다 기원을 했거든요. 자, 공룡으로 넘어가 볼게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비둘기, 벌새, 오리, 펠리컨, 살로만 치킨. 치킨. 전부 다 골반에 구멍이 나 있고 거기에 허벅지뼈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룡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미디어를 보면은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거 마치 포유류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이랑 같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은 포유류의 한 종류인데.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멸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학회에 가가지고 어느 교수님이나 박사님 모셔놓고 박사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공룡 멸종설 뭔가요? 그러면 자네 공부 좀 더 하고 오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 멸종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바다새 종류의 30%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세기 안에 전 세계 조류의 30%가 절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이러다가 공룡이 6,600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진 건 맞긴 하는데 그때 살아남았긴 했거든요, 공룡이요. 그때 대멸종 사건은 살아남았지만은 우리에 의해 가지고 멸종하는 게 아닌가. 사실 공룡만 연구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공룡뿐만 아니라 공룡과 함께 나오는 것들이 있죠. 식물 화석이라든지 물고기 화석, 거북이 화석 그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거의 환경을 복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쭉 보면은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서 생물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랑 이런 거를 지금 추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생물학이라는 학문은요, 과거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를 추정하는 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떤가요? 물어보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날 일어나는 그런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현상 그거는 확실히 정상적인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멸종한 공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과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석을 직접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라기 월드가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제가 화석을 발견하면 제 겁니까? 맞아요. 그런 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가 인터넷에 올리면 무시무시한 분들이 이렇게 집에 들이닥칠 수도 있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선생님이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주라기 월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일단 비교적 최근에 봤기 때문에요. 그렇죠. 기억이 제일 잘 남긴 하죠. 그러면 이 주라기 월드가 정말로 현실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보통 우리가 멸종된 공룡을 복원시켜가지고 공원에 가두고 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공룡 DNA 구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공룡을 만약 정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공룡만 데려오면 안 됩니다. 초식 공룡들이 먹던 식물, 오늘날 살아있는 식물과 완전 다른 종들이에요. 공기도 달라요. 옛날 공룡 시대 때 공기는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좀 더 높았어요. 산소 농도도 좀 더 높고요. 공기도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이를 먹었을 때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장에 있는 균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생태계 전체를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라기 월드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은 희소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의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벨로키랍토르나 이런 동물들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빨을 가지고 있는 병아리랑 멸종한 공룡의 다리랑 비슷한 그 배아를 만들어냈어요. 지금 꼬리랑 그다음 손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10년 후, 15년 후쯤이면은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주라기 월드에서 봤던 형태의 공룡이 나올 수가 있죠. 원래 주라기 공원이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다룬 영화잖아요. 예. 맞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나타나는 폐단들 그런 거 영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기면 안 좋지 않을까. 티라노사우루스가 진짜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죠? 저도 사실 찬성을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들도 충분히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굳이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약 실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복원이 되면은 아마 1등으로 보기 위해 수많은 아이들을 제치고 가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네. 북극이나 남극에서 살았던 공룡들도 있을까요? 아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만약에 공룡도 다시 녹여가지고 살릴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둘리도 그러면요. 그랬잖아요. 둘리. 둘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공룡 시대 때는 빙하가 없었어요. 아. 빙하가 없어가지고 공룡이 뭐 얼거나 그럴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일이 있었어요. 원시 새의 앞날개가 호박 안에 보존된 채로 발견됐었어요. 혹시 모릅니다. 호박 안에 새끼 공룡이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됐어요. 저 질문 있습니다. 그 예. 도대체 이름은 누가 짓나요? 이름은요. 예. 그거를 연구한 과학자가 지어요. 연구한 과학자가. 옛날에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아니었어요. 라틴어가 원래는 더 인지도가 높은 언어였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옛날에는요 뭔가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거나 할 때 다 라틴어로 붙여줬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원래 라틴어예요. 티라노스가 폭군이라는 뜻이고요. 사우루스가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폭군 도마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법칙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타입이 있어요. 공룡의 외형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 외형을 약간 표현을 한 학명이 있고요. 발견된 지역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일본의 후쿠이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발견되는 공룡은 다 이름에 후쿠이가 들어가요. 이름만 들어도 얘가 후쿠이에서 나온 걸 알아요. 후쿠이사우루스, 후쿠이랍토르, 후쿠이베나토르. 야, 우리도 대성리사우루스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아, 이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화석이 발견됐나요? 예, 화석이 원래는 공룡 화석이 1970년대 초반부터 나오긴 했었는데요. 비교적 온전한 공룡의 뼈가 나온 거는 90년대 말부터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식으로 보고된 공룡 종수가 3종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부경고사우루스라고 해서 구경고에 나와. 예, 부경대학에서 저기 부경고사우루스를 붙여줬고요. 그리고 화성에서 발견된 코리아케라톱스가 있고요. 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진윤 선생님께서도 그 화석을 직접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도마뱀 화석을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몸 길이 2년 2m, 동안 3m. 연구하신 예, 2년 동안 연구를 한 그 친구가 공룡 시대 때 살았어요. 남해안 쪽에 보성 지역 있죠. 거기에서 발견된 친구인데 이름이 아스프로사우루스 비봉리엔시스거든요. 비봉리에서 발견됐다 해서 진짜 그런 이름이 있네요. 정강 같다. 있네. 그럼 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만 더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화석을 발견하면 제 겁니까? 다른 나라였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나라가 작다 보니까는 네. 미국이라든지 큰 나라에 비해서는 화석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화석들은 다 일단은 나라의 보물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보통 발견을 하면은 그 연구소라든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연락을 먼저 취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가 인터넷에 올리면은 나중에 그 무시무시한 분들이 이렇게 집에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